이번 시간부터 저희가 그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패키지를 이용해서 시각화를 하는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까지도 이 시각화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형식의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표현해보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기 4개의 패키지 또는 모듈을 임포트한 부분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이 numpy라고 하는 패키지는 numerical python을 줄여서 numpy라고 패키지 이름을 만든 거고요. 역시나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오픈 소스예요. 오픈 소스. 그러니까 누구나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numpy는 기본적으로 배열들을 쉽게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 패키지예요. 특히나 숫자들로 이루어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numerical이잖아요. numerical. 숫자들로 이루어진 배열. 그러니까 숫자들의 리스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들로 이루어진 배열을 여러 가지 쉽게 그 연산이라든가 쉽고 빠르게 연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패키지가 numpy예요. 저희는 numpy는 제가 따로 알려드리진 않았어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데이터 분석 위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numpy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numpy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예요. 데이터 프레임은 시리즈들을 컬럼으로 갖고 있는 2차원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 프레임이죠. 판다스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이 가장 기본적인 클래스 타입인데 그럼 그 데이터 프레임은 시리즈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시리즈는 1차원 배열 형식이죠. 그 1차원 배열이 무엇을 가지고 만들어졌냐면 numpy의 배열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파이썬의 리스트라고 하는 타입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numpy의 NDArray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numpy의 1차원 배열을 가지고서 판다스의 시리즈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 시리즈들을 여러 개를 모아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 numpy는 판다스의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머신러닝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쪽에서 사용되어지는 패키지들은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로 numpy의 배열을 이용을 합니다. numpy의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을 가지고서 그 여러 가지 행렬 계산 이런 것들을 해서 그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numpy가 사실 데이터 분석 그리고 머신러닝 인공지능 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패키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판다스는 우리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기초적인 것들을 살펴봤죠. 데이터 프레임,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매트플러립은 그래프 라이브러리.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시각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잘 만들어져 있는 패키지가 매트플러립입니다. 판다스에도 그래프를 그려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프를 그려주는 함수가 있는 플롯이라고 있어요. 그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가 매트플러립을 이용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C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역시 시각화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함수들을 가지고 있어요. 매트플러립이 좀 기본적인 그런 시각화를 해준다면 C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는요, 좀 더 그 다양한 효과들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쉽게 더 많은 그래프들을 그릴 수 있는 더 다양한 그런 그 함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밑에 있는 두 가지가 시각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데이터 프레임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numerical, 배열을 주로 다루는 패키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 홈페이지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우선 시각화 관련해서 매트플롯립을 먼저 찾아보시면 구글 매트플롯립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아마도 첫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매트플롯립이라고 보일 거예요. 그죠? 네, 거기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 있죠. 시각화. with 파이썬, 파이썬을 가지고 시각화해주는 라이브러리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네. 여기도 뭐 유저 가이드 같은 거 볼까요? 유저 가이드를 보시면 여기서는 글로만 이렇게 되어져 있군요. 네, 되어져 있고 어, 튜토리얼을 볼까요? 아니, 이그샘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그샘플을 볼게요. 이그샘플. 이그샘플을 보시면 매트플롯립으로 그릴 수 있는 라이브러리, 그래프들의 종류. 이렇게 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여러 개를 그린 거, 그 다음에 옆으로 그린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주로 선 그래프죠. 주로 시계열에서 다루는 선 그래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커브 같은 것들도 그릴 수가 있고, 네.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그래프들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매트플롯립만 가지고도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굉장히 많죠. 예제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예제들을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이런 거 어떻게 그리지? 막대가 3개가 있는 걸 어떻게 그리지? 이런 거 궁금하시면은요. 클릭해 보세요. 클릭해 보시면 여기 있는 코드 있죠. 여기 있는 코드 그냥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여러분들 코드셀에다가 붙여놓기 하고 실행하면 딱 이렇게 나와요. 100% 실행되는 그런 코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런 코드를 이용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무조건 복붙해서 갖다가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복붙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코드들을 하나씩 분석해 보는 거죠. 얘가 뭐 하는 그래프, 어떤 일을 하는 것 같다. 코드와 결과를 보면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아마 대략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밑에 뭐 레퍼런스 뭐 이렇게 있죠. 레퍼런스를 보면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바라고 하는 함수가 사용이 됐다. 바 레이블이라고 하는 함수가 사용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뭐 그래서 그 함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보고 싶으시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있죠. 매트플롯립 패키지, 파이플럿 모듈 거기에 뭐가 있다? 바라고 하는 뭐 함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어떤 파라미터들이 있고 파라미터에는 무슨 값들을 넣어야 되고 이런 설명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이런 그래프들을 그릴 수가 있다. 뭐 이런 예제가 또 나오죠. 그래서 그 매트플롯립 여기도 굉장히 문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예제들도 굉장히 잘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함수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들도 굉장히 잘 되어져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꾸 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C본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요. C본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여기도요. 네, 아마 첫 번째 링크로 보여줄 거예요.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요. 들어가 보시면 통계 데이터를 시각화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통계 데이터를 시각화한다. 그런 라이브러리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여기는 갤러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그샘플이라고 하지 않고 갤러리라고 하고 있죠. 색깔들이 좀 이쁘지 않아요? 약간 파스텔 톤의 그런 색깔들로. 그죠? 여기도 매트플러립과 비슷하게 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면 된다.
이렇게 예제가 그냥 또 바로바로 나와요. 어, 그래서 어, 코드 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C본에서 데이터셋 가져오고 데이터셋 가지고서 라인 플롯 그리겠다라고만 해버리면 이런 그림이 딱 나오는 거예요. 매트플러릿보다 코드 수가 훨씬 작죠. 적죠. 그죠? 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어진 함수 뭐 set 테마, load dataset, line plot 뭐 이런 함수들이 사용됐다라고 하고 있고 함수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그 함수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C본 모듈에는 C본 패키지는 line plot이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아규먼트가 정말 엄청나죠. 그리고 뭐 설명들 이렇게 쭉 있고 어떤 아규먼트에는 어떤 값을 넣어야 된다 이런 설명들이 쭉 있어요. 설명들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에 다시 또 예제들이 또 있어요. 각 함수들마다 또 예제들이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그젬플에서 먼저 찾아 들어가 이그젬플을 보고 나는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지 뭐 막대 그래프 한번 그려봐야지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예제를 찾아볼 수가 있고 여기에 쓰인 함수가 어떻게 생겼나 그러면은 이런 함수를 썼구나 하고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고 그 함수 다시 들어가면 거기에도 또 이렇게 새로운 예제들이 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이런 레퍼런스들, 참조할 수 있는 이런 문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따라 할 수 있는 예제들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파이썬이 요즘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만 찾아가더라도 이렇게 그 각 패키지들의 홈페이지만 찾아가더라도요. 그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어, 우리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여기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다루게 되겠지만 더 많은 것들이 만약에 필요하시면 이런 참고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습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나중에 오라클을 하실 때에도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그런 것들을 파이썬에서 시각화를 해보고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 데이터에 대한 그런 더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홈페이지 알려드렸어요. 시각화 라이브러리 두 가지, 매트플러립이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C본은 좀 더 쉽게 매트플러립보다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패키지에 대한 설명들 좀 드렸습니다. 참, 아까 C번 괜히 닫았네요. C번 잠깐 조금만 더 보면 우리가 데이터셋 가지고 올 때 load dataset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검색어로 load dataset 하고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이렇게 함수 이름 보여줘요. c본.load dataset. 우리는 별명을 SNS라고 줬기 때문에 sns.load dataset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load dataset이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함수를 클릭해 보시면 이 함수를 사용할 때 어떤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셋 이름을 문자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데이터셋 이름을 문자로 줄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러면 C본에서 제공되어지는 예제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죠? 아무 이름이나 막 갖다가 쓰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밑에 설명이 있어요. 데이터셋들의 이름은 확장자가 CSV로 되어져 있는 파일의 이름이다. 그리고 이 확장자가 CSV인 파일들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 GitHub에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GitHub 링크가 있죠. GitHub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은요,
여기 무슨 무슨 CSV 이렇게 있죠. 뭐 애너그램스 CSV, 그 다음에 앤스콤 뭐 CSV 뭐 이런 식으로 있죠. 그러면 로드 데이터 셋이라고 할 때, 로드 데이터 셋이라고 할 때, 그 파일의 이름 요 부분만 문자열로 주시면, 요만큼만 문자열로 주시면 이 CSV 파일에 있는 것들을 판다스의 read CSV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로드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 함수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떤 예제 데이터 셋들이 있느냐가 궁금하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사용했었던 게 이거죠. 타이타닉 데이터 셋. 그래서 타이타닉이라고 썼던 거예요. 그다음 팁스 데이터 셋. 여기 팁스라고 썼던 거고. 택시 관련된 것도 있나 보네요. 펭귄 관련된 것도 있나 보군요. 네, 이렇게 많은 데이터 셋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찾아갈 때 어떻게 찾아갔냐면 함수 이름으로 먼저 찾아갔죠. 그리고 그 함수에서 파라미터 설명을 찾아가죠. 그러면 어떤 데이터 셋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한번 어떤 재미있는 데이터 셋들이 있느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프를 그리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셋을 먼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을 준비하도록 할게요. 데이터셋은 우리 팁스 가지고 할게요. 데이터가 행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봤었던 그런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그거 이용하시면 우리가 그래프와 그 다음에 판다스에서 우리가 분석했던 내용들을 서로 연관지어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C본을 우리는 SNS라고 줄여서 사용을 할 거고요. load dataset 함수를 이용할 거고 CSV 파일 이름이 tips. 자, 이렇게 해서 실행 하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헤드만 볼까요? 전부 다 출력하지 말고 헤드. 많이 봤으니까, 그죠? 어제 오늘 우리가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봤으니까 뭐 요 정도만 보셔도 얘네들이 어떤 내용인지 다 알죠. 네. 영수증, 그다음에 팁, 성별, 흡연 여부, 요일, 점심 저녁 언제냐, 그리고 테이블에는 몇 명이 있었느냐, 그죠? 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tips.info, info 요거 하나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저장되어져 있는 컬럼이냐, 그 다음에 카테고리가 저장되어져 있는 컬럼이냐, 정수가 저장되어 있는 컬럼이냐, 네, 이런 것들 확인해 본 거예요. 이 데이터 타입이 정수냐, 실수냐, 아니면 카테고리 타입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종류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컬럼들이 어떤 타입인지를 먼저 분석하고 들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래서 데이터셋은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준비가 됐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영어는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matplotlib 패키지의 파이 플롯 모듈이죠. 모듈을 사용한 데이터 시각화 이렇게 할게요. 이 파이플롯은 파이플롯이라고 하는 모듈은 파이썬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기본적인 모듈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옵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옵션들을 다 사용하시면 정말
다양한 형태로 그릴 수가 있어요. 대신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다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뭐 X축, Y축, 아니면 한 화면에 몇 개의 그래프를 그릴지, 한 화면에 뭐 한 개를 그릴지, 두 개를 그릴지, 뭐 배치는 그래프들을 가로로 그래프들을 배치할지, 세로로 그래프들을 배치할지, 아니면 격자 형태로 사각형 형태로 그래프들을 대여를 할지 이런 많은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단점은 뭐냐면 단점은 그런 것들을 일일이 코드로 다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단계별로 순서를 지켜서 코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단점이고 장점은 어, 개발자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그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파이플럿 모듈을 사용하실 때 첫 번째 순서는 우선 피겨라고 하는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하시는 거예요. 피겨 객체를 생성하실 때는 변수 이름을 fig라고 할게요. 피겨 줄여가지고 우리 아까 별명이 PLT였었죠. PLT figur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 주시면 돼요. 이걸로 끝. 죄송해요. 이거 실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네. 이렇게 나와요. 피겨인데 사이즈는 크기가 640, 480이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이 피겨라고 하는 함수도요. 설명이 안 나오나요? 안 나오면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이 피겨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피겨의 크기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뭐 피겨는 어떻게 나눌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가장 간단한 거는 일단 피겨라고 해서 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요. 두 번째 단계는 대문자로 쓸게요. 여기도 타입이 F로 써있죠. 피겨 객체의 서브 플롯이라고 하는 거를 추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클래스이기 때문에 서브 플롯들을 필요한 것만큼 한 개가 필요하면 한 개만 하시면 되고요. 여러 개가 필요하면 여러 개 하시면 돼요. 서브 플롯들을 추가하시면 돼요. 추가할 때 저는 변수 이름을 엑시스라고 할 거예요. 엑시스라고 할 거고요. 하시는 방법은 이 피겨 타입의 객체가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피겨 타입의 객체가 어떤 함수를 가지고 있냐면 add sub plot이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add sub plot이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써주시면 되냐면 1, 1, 1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이거 의미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실행해 볼까요? 그냥 요 셀만 이렇게 실행을 해볼게요. 자, 뭐까지 만들어졌어요? 좌표축까지가 자동으로 만들어졌죠. 그죠? 좌표축까지가. 이거 비유를 하자면요. 피겨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스케치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피겨. 그 다음에 피겨에다가 서브 플롯을 추가하겠다 그랬죠. 서브 플롯은 이 스케치북을 몇 개로 나눠서 사용할 거냐예요. 몇 개로 나눠서 사용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주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좌표축이 생겨요. 좌표축이 생깁니다. 좌표축이 생기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 좌표축을 가지고 있는 게 몇 개 생겼어요? 하나밖에 안 생겼죠. 하나밖에 안 생겼죠. 자, 여기 숫자들을 조금 바꿔볼게요. 숫자들을 여기를 2라고 할게요. 2라고. 다른 숫자들은 그대로 놔둘게요. 엔터 해볼까요? 달라진 거 없어 보이죠?
그래프는 하나밖에 안 생겼죠. 단지 달라진 거는 뭐만 달라졌어요? 여기 크기만 좀 달라졌죠. 그죠? 그죠? 자, 요거를 복사하셔가지고요. 복사하셔가지고 이건 나중에 지워버릴 코드긴 하지만 자, 여기 2라고 하고요. 여기를 2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해보실까요? 몇 개죠? 두 개가 생겼죠. 그죠? 이 아규먼트에 대한 설명은 제가 적어 드릴게요. 적어 드리겠습니다. 자, 피겨. 이게 피겨예요. 스케치북. 스케치북. 자, 그 스케치북을 요거는 나누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나누겠다? 앞쪽에 있는 게 로우, 뒤쪽에 있는 게 컬럼이에요. 이거 다 주석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피겨를 어떻게 나누겠다? 행이 두 개, 0번, 1번. 행 두 개, 그리고 컬럼은 몇 개? 한 개. 이 컬럼은 한 개밖에 없죠. 그죠? 이렇게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좌표축 있는 거 하나 만들고 이쪽에다가 좌표축 있는 거 하나 만드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두 개 들어가는 거예요. 1번, 2번. 여기가 1번 서브 플롯, 여기가 2번 서브 플롯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럼 만약에요. 숫자를 이렇게 바꿔볼까요? 여기는 1, 여기도 1, 대신에 여기는 2. 이렇게 해볼게요. 실행해볼까요? 그래프들이 어떻게 배치가 됐을까요? 자, 지금 좀 붙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요거는 좀 조절하실 수 있으세요? 조절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거는 피겨가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스케치북이 있어요. 스케치북을 두 개의 서브 플롯으로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행은 몇 개? 행은 한 개. 컬럼은 몇 개? 컬럼은 두 개. 컬럼으로 나누려면 어떻게 나눠야 돼요? 이렇게 나눠야 이쪽이 1번 컬럼, 이쪽이 2번 컬럼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서브 플롯을 넣겠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약간 겹쳐서 지금 보여서 이게 그래프가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하지만 요거는 겹치지 않게끔 조절하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는 그래프를 한 개만 그릴 때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한 개의 피겨를 행도 한 개, 컬럼도 한 개, 그리고 엑시스도 한 개, 이렇게만 그리겠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 한 개를 그릴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프 한 개를 그릴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네, 요거에 대한 설명 드릴게요. 그 피겨 객체가 무슨 함수를 가지고 있냐면 add, sub, plot 함수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설명을 보면 사용하시는 방법이 row, column, index, 그 다음에 position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용하시는 방법은 행의 개수, 컬럼의 개수, 그리고 인덱스 형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게 지금 여기서 사용한 방법이에요.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를 뭐 and rows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기 and rows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얘는 서브 플롯 행의 개수. 서브 플롯을 만들 때 서브 플롯의 행의 개수. 그 다음에 여기서 n 컬즈는 서브 플롯의 열의 개수. 행이 영어로 로우잖아요. 로우.
열은 행입니다. 그래서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정해지면 피겨를 어떻게 나눌 거냐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피겨가 하나가 있는데 1, 1 이렇게 썼으면 그러면 행 쪽으로도 하나밖에 없고 열 쪽으로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2, 1 이렇게 썼으면 이 피겨를 행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거예요. 근데 이라고 쓰면 컬럼 쪽도 두 개로 나눈 거예요. 그럼 최대 몇 개까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냐면 이렇게 네 개까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인덱스가 있는 거예요. 1, 2, 3, 4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있어서 몇 번째에다가 그릴 거냐라고 하는 게 그게 세 번째 아규먼트예요. 세 번째 아규먼트 인덱스가 서브 플롯의 인덱스예요. 플롯의 인덱스. 위치. 행의 개수도 한 개고 컬럼의 개수도 한 개면 위치는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111이라고 쓰는 거예요. 인덱스라고 되어 있는데 0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파이썬에서 인덱스인데 0부터 시작하지 않고 1부터 시작하는 인덱스의 얘 중에 하나예요. 얘 중에 하나.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똑같은 코드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 주석 처리할게요. 주석 처리하고 다시 실행하시면 지금은 뭐밖에 안 만들어졌어요? figure라고 하는 것밖에는 만들어진 게 없죠. 그죠? 자, 그럼 서브 플러스를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서브 플러스를 만드시는 두 번째 방법은 똑같은 함수를 호출하는데 add sub plot이라고 하는 똑같은 함수를 호출하는데 111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행해 볼까요? 이렇게 하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요. 세 자리 숫자를 주시는데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100의 자리 숫자는 행의 개수, 10의 자리 숫자는 컬럼의 개수, 그리고 1의 자리 숫자는 인덱스를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세 자리 숫자로만 넘기시는 거예요. 서브 플러스를 만드실 때 세 자리 숫자로 넘기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100의 자리 숫자는 행의 개수, 그리고 10의 자리 숫자는 열의 개수, 마지막으로 1의 자리 숫자는 그 위치, 인덱스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사용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죠. 함수 이름은, 메서드 이름은 똑같은데, 서브 플롯이라고 메서드 이름은 똑같은데, 여기 포지션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얘를 사용할 때 아규먼트 포스는 순서대로 행, 열, 그리고 인덱스 순서로 만들어진 세 자리 숫자, 객단위 세 자리 숫자를 아규먼트로 주셔도 돼요. 아까 우리 두 개 만들었던 거 있었죠? 엑시스 2번 이렇게 해가지고 피그 밑에다가 추가하는 거 해볼까요? 밑에다가 서브 플랫 행을 두 개로 만들면 되겠죠? 컬럼은 그냥 하나 남겨두면 되겠죠? 그리고 2번 인덱스에다 갖다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죄송합니다. 여기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행 두 개짜리에서 그리고 컬럼은 한 개짜리에서 첫 번째 위치
행 두 개짜리, 컬럼 한 개짜리에서 두 번째 위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하나만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호출하는 거하고요. 이렇게 호출하는 거하고 이렇게 호출하는 거는 같은 방법이에요. 같은 방법. 자, 그래서 2번까지가 끝났어요. 1번 피겨 객체를 생성한다. 2번 서브 플롯을 넣는다. 그러니까 그래프 한 개를 그리기 위해서도 피겨 안에다가 서브 플롯을 넣어주는 이런 형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이렇게 만들어진 서브 플롯 안에 서브 플롯에 원하는 그래프 종류를 찾아서 그래프를 그린다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좌표를 이 서브 플롯의 이름이 뭐예요? 이 서브 플롯의 이름이 엑시스라고 저는 변수 이름을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함수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엑시스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다가 그림을 그릴 거니까 여기다 그림을 그릴 거니까 엑시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엑시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엑시스 점 하세요. 점. 굉장히 많은 메서드들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많은 메서드들을 보여주시는데 지금은 그냥 따라서만 할게요. 이 hist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 x는 하고 갈게요. x는 그리고 tips 그리고 자 컬럼 이름 변수 이름 규칙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그냥 점 하고 쓸게요. 토탈 빌로 할게요. 토탈 빌. 자 그리고 실행 해볼까요? 네, 벌써 뭔가 그래프가 그려졌죠. hist라고 하는 함수가 네, 이런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예요. 요런 그래프. 이렇게 만들어진 그래프를 그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위쪽에 뭔가 이 숫자들이 보이죠? 이 숫자들은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찾아낸 숫자들이에요. 네, 그게 뭔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뭔지를 말씀드리고.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프가 보이는 게 됐어요. 그래프가 보이는 게 됐고, 그 다음 네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는 그 그려진 그래프의 여러 가지 옵션들을 설정하시면 돼요. 그래프의 옵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X축에 숫자들이 있잖아요. Y축에도 숫자들이 있죠. X축과 Y축 설명을 넣어주면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래프의 제목도 넣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 파란색도 다른 색깔로 바꿨으면 좋을 수도 있겠잖아요. 그죠? 네,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겹쳐 보이지만 이렇게 테두리선 같은 것들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테두리선 같은 거를 넣으면 그래프가 조금 더 보기가 좋게 바뀔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일단 뭐 너무 많은 걸 하지 말고요. 간단한 것들만 해볼게요. 그래프가 그려진 곳이 어디냐면 엑시스라고 하는 서브 플롯에 그려졌잖아요. 그죠? 타이틀을 먼저 넣어볼게요. 타이틀을 넣으실 때는 set 타이틀이에요. set 타이틀은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히스토그램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괄호에서 영수증 금액 이렇게 할게요. 일단 요 하나가 어떻게 바뀌나 볼까요? 이렇게 실행하시면 네 뭔가 워닝 뭐 이렇게 하면서 되게 많이 나오죠. 여기 글자가 한글이 깨지죠. 그죠? 예, 이거는 뭐냐면 그 한글 폰트를 좀 안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한글 폰트가 없어서 그
타이틀로 한글을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워닝, 경고 문구들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한글 폰트가 없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학원이 가지고 있는 개인 PC일까요? 아니면 구글에서 클라우드에서 하는 그 가상 머신일까요? 이 코드가 실행되는 곳은 가상 머신이죠. 그렇죠? 그 가상 머신에 한글 폰트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글이 보이는 거는 브라우저를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브라우저는 여러분들 개인 PC가 실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 PC에는 한글 윈도우가 깔려 있으니까 한글 폰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파이썬 코드가 실행되는 곳은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코랩이라고 하는 가상머신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한글 폰트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지금 이런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일단 영어로 좀 바꿀게요. 히스토그램 그리고 뭐 토탈 영수증 금액 뭐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워닝도 없어지고요. 워닝도 없어지고 이렇게 제목도 잘 들어갑니다. 이 그래프가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그래프예요.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그래프. X축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axis 점 set x 레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x 레이블. 여기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total bill 영수증 금액이에요. 그다음에 axis set y 레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y 레이블 여기는 제가 count라고 말할게요. count. 네. set x 레이블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여기 있는 문자열을 x축 밑에다가 문자열을 써줍니다. 그리고 set y 레이블은 여기 있는 문자열을 여기 y축 방향에다가 써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x축에 있는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x축에 대한 축의 이름, 축 레이블을 쓴 거고 y축에 있는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축 레이블을 달아준 거예요. 달아준 거고 뭔가 글자들이 계속 나오죠. 근데 글자들이 계속해서 바뀌죠. 자 보세요. 셋 타이틀만 있었을 때 텍스트, 히스토그램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셋 x 레이블 있었을 때 그래프는 이렇게 똑같은데 여기서는 텍스트, 토탈 빌 이렇게 나오죠. 얘가 있었을 때 그래프는 똑같은데 물론 여기가 달라지긴 했지만 텍스트, 카운트 여기 문자열들이 계속 달라지고 있죠. 자, 왜 그런지 혹시 아시겠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코드셀에서 마지막 라인에서 함수가 리턴해주는 리턴 값을 출력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함수는 이렇게 텍스트라고 하는 객체다라고 하는 그 리턴 값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턴 값을 출력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이 그래프만 보고 싶은 건데 마지막 코드의 익스프레션 즉 마지막 코드의 리턴 값까지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 필요 없는 정보죠. 필요 없는 정보. 그래서 파이플럿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래프 보여주세요. 그래프만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함수까지를 호출하시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여주세요는 plt.show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딱 원하는 그래프만 딱 보여주게 됩니다. 얘가 마지막 문장이고요. 얘가 마지막 문장이고 얘는
이 그래프만 보여주고 그래프만 화면에 보이고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 단계에서의 그런 쓸데없는 그런 문자열들이 화면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스텝을 알려드리면 히스토그램이 뭔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순서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뭘 만든다? 제일 처음에 만드시는 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피겨라고 하는 거를 만든다. 그러니까 스케치북이에요. 그 다음에 그 스케치북에 몇 개의 그림을 그릴 건지 서브플롯이라고 하는 걸로 나눈다. 피겨를 만들고 서브플롯으로 나눈다. 그 다음에 서브플롯 안에 그래프를 그린다. 그래프에 여러 가지 옵션들을 설정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보여준다. 이런 순서로 파이플롯은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PLT라고 하는 별명은요. 여기 PLT 있죠? 임포트한 거 별명이에요. 임포트한 거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파이플롯 피겨, 파이플롯 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순서 아시겠죠? 피겨를 만든다, 그 다음에 서브플롯을 만든다, 그래프를 그린다, 옵션 설정한다, 그래프 보여준다. 이런 순서로 하시면 그래프 하나가 나옵니다. 복잡하죠? 복잡하죠? 나중에 조금 더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이제 생겨요.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만 먼저 좀 시켜드렸어요. 파이플럿이 뭐다? 라고 하는 소개만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어떤 순서로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걸 정리해드렸습니다.